안녕하세요. 혹시 눈을 뜰 때마다 뭔가 콕 찌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험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심지어 치료를 받아도 이게 자꾸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런 난치성 재발성 각막 미란이라는 좀 까다로운 질환에 대한 새로운 2차 수술법을 다룬 연구입니다. 네, 최근 코르니아 저널에 실린 논문이죠. 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혹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당신께는 어쩌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재발성 각막 미란 RCE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각막의 가장 바깥층, 그러니까 상피가 그 아래층에 제대로 딱 붙어 있지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붙어있지 못해서요?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나 아니면 눈에 아주 작은 자극만 가도 상피가 그냥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어휴, 생각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 시력 저하, 눈물 흘림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난치성이라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난치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1차 치료나 수술을 했는데도 6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정말 좀 다루기 힘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몇 개월 이상이라요? 네, 오늘 분석할 연구는 바로 이런 환자들에게 적용한 2차적인 복합수술, 그 효과를 들여다봤습니다. 1차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라니 환자분들이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좀 특별한 방법을 쓴 건가요? 서울에 있는 아이준 안과에서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치료를 받았지만 뭐랄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난치성 RCE 환자 115명의 기록을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본 거군요. 네, 이걸 후향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하니까 현실적인 장점은 있는데 처음부터 딱 실험을 설계한 게 아니라서 그 수술 외에 다른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는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이찰 복합 수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를 합쳤다고요? 네, 핵심은 세 가지 기법을 이제 한 번에 적용하는 겁니다. 한 번에요? 네, 먼저 알코올로 좀 약해진 기존 상피를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네. 다음으로 PTK라는 레이저 시술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각막 표면을 아주 살짝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다듬어서요. 새 상피 세포가 다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바닥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P라고 해서 각막 주변부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여러 개 뽕뽕 뚫어주는 겁니다. 구멍을요? 네, 미세하게요. 이렇게 하면 상피가 더 단단히 고정되도록 뭐랄까 닷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와, 표면 다듬고 닷까지 내리고 정말 단단히 고정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지네요. 네, 좀 더 확실하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받은 92명하고 수술 없이 그냥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 받은 23명, 이 두 그룹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비교군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 복합 수술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가 꽤 인상적이던데요? 네, 결과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이 복합 수술을 받은 그룹의 재발률은 27.2%였어요. 27.2%? 네. 근데 반면에 보존적 치료만 받은 그룹은 재발률이 무려 69.6%였습니다. 와, 거의 70%네요. 네,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이 차이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P값이 0.001 미만이니까요. 그 말은 우연히 나온 결과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플란 마이어 분석이라는 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술 그룹이 재발 없이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요. P는 0.007. 70% 가까이 재발하던 걸 27%까지 낮췄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효과가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4명 중 1명 이상은 재발했다는 거잖아요. 27%면. 혹시 재발한 경우에도 뭔가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수술 그룹에서 재발한 경우, 그러니까 25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96%가 수술하고 나서 첫 6개월 안에 발생했어요. 초기에 집중됐군요. 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는 재발 보고가 없었습니다. 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재발을 했더라도 그중 88%는 추가 수술 없이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다시 관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 재발해도 관리가 더 쉬워진 거네요. 그렇죠. 오직 12%, 그러니까 3명만이 6개월 후에 추가적인 ASB 시술, 그 구멍 뚫는 시술을 다시 받았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수술 후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재발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좀 더 관리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각막에 약간의 혼탁, 8.7%가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수술 초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사라졌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군요. 네. 그리고 뭐 각막에 구멍이 크게 뚫린다거나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굴절 이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후양적 연고라는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그 점은 감안해야겠군요. 자, 그럼 이 연구 결과를 쭉 종합해보면 반복되는 각막 밀환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차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재발성 각막 밀환 환자들에게요. 이 알코올 상피 제거술, PTK 그리고 ASP 이 세 가지를 결합한 2차 수술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꽤 효과적이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던 안과 의사들에게도 뭐랄까 새로운 치료 전략 하나를 더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수술 후 재발이 대부분 초반 6개월에 집중된다는 그 사실에 좀 주목한다면요. 네네. 혹시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윤활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염증 조절 같은 후속 조치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또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면 어쩌면 그 27%라는 재발률마저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함께 더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